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8번째 테마에 왔습니다. 자, 이름 보니까 조선의 통치체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선의 정치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가? 좀 외울 것들이 좀 있는데, 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모든 것은 머릿속에 들여오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먼저 테마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의 학교입니다. 아, 혼란하다, 혼란해. 이 학교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잘 굴러가는지 뭔가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강의가 있는데 출석을 부릅니다. 아니, 근데 출석 부르는데 이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봤더니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적이 있었나?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보긴 봤어요. 예. 임진서 부르면은 다른 친구가 왜 하는 거죠. 왜냐면은 교수님들이 출석 부르냐고 이제 다 모두 얼굴을 모르실 수 있단 말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학교 말이죠. 대리 출석해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결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지. 왜 결석했냐 물어봤더니 몸이 안 좋아서 수업 못 듣겠어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듣겠대. 수업에 참석할 수 없대. 결석 이유가 또 있어요. 예. 몸이 좀 나은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추워서 못하겠대요. 그래, 날 좀 따뜻할 때 갔더니 이제 좀 더운 것 같아서 못하겠대. 이거 너무 불량한 학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석도 안 해요? 자, 근데 이 학생이 말이죠. 시험 문제를 출제하네요. 그래, 어떤 문제를 출제하나 한번 보자. 봤더니 말이지. 금음날에 밤에 마음이 쓸쓸하대. 이유가 뭘까? 아니,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열심히 한번 생각해봐라.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나중에 이런 문제도 나와요. 모두가 담배를 피우게 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답을 써보시오. 이때 이 학생이 담배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나 봐. 이러면 안 되지만, 그죠? 이때는 이게 뭐 담배에 대해서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을 때인가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한 사람 다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선의 왕입니다. 자, 조선의 왕은요, 신하들과 토의하는 일종의 수업에 참석해야 되는데, 일부 왕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배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전하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안 좋다는데 걱정은 못할지언정 수업이나 자꾸 나오라고. 너무 당당해.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막 내시를 대리로 보냈다가 이제 이런 좀 연산군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요, 왕도 뭔가 수업 받는 거 싫어할 때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조선의 왕과 관련된 또는 그 외의 다른 제도를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는 무엇인지 하나둘씩 한꺼풀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앙 정치 조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 정치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조직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이런 업무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 조직이 바로 의정부라는 조직입니다. 자, 이 의정부의 가장 우두머리 직책이 영의정이라는 직책이에요. 그리고 좌의정과 우의정이라는 핵심 계층, 핵심 인물 셋이 있습니다. 자, 이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의 최고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할지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의정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내용에서는 이 단어에서
뭐 사극이나 역사, 영화 이런 것들을 좀 보셨다면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어요, 다.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들, 뭐 정승 이런 표현들,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어는 봤을 거예요. 예, 국가 최고의 관리, 최고 권력기관, 그들 관리가 속해 있는 권력기관이 의정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의정부에서 결정하는 그 정책을 이제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산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일을 이제 처리를 하고 실제로 하는 거예요. 추진한다. 이걸 집행한다라고 했었죠. 자, 6조라고 합니다. 이 6조에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 뭐요? 고려시대 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 이하에 육부가 있었죠. 그때는 서열을 이병호형 예공이다라고 했었는데 뭐 비슷한 거예요. 그죠? 종류에 따라서 관리 인사 문제냐, 재정 문제냐, 아니면 의례 문제냐, 군사 병사 문제냐, 아니면은 형벌, 사법 문제냐, 그리고 공조, 공사, 토목공사 이런 문제냐라는 걸로 일의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리고 육부가 있다면 조선에는 의정부와 육조가 있더라. 그래. 정책을 이렇게 하자. 그리고 실제로 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의정부 육조가 핵심 권력 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 조선시대 때는. 자, 일단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왕이 직접 관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이런 거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 왕이 직접 관리들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해.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하는 일이 많은데 모든 거를 자기 명을 자기가 직접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왕의 비서기관을 따로 둡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승정원이라는 기관이에요. 왕명을 출납한다. 자, 이거는 고려시대 때 중추원에서 승선이라는 관리들이 있었거든요. 승자가 떠받든다라는 뜻이에요. 떠받든다. 그래, 왕을 떠받드는 비서들 집단이에요. 예, 그 비서기관을 승정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드라마 이런 거 봤었던 기억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왕이 이 사람을 많이 찾아요. 도승지는 들라하라. 도승지 걔 있느냐? 도승지는 명을 전하라. 이런 대사들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쯤 있을 수 있어요. 그 도승지가 누구냐? 승정원의 우두머리 직책이에요. 즉 비서실장이에요. 예. 이 승정원, 이게 바로 이제 왕명 출납, 왕명을 전달한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비서 역할이다. 자, 이 승정원은 은대라고도 부릅니다. 뭐 은빛 건물이다라는 뜻인데 이건 뭐 중국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해요. 예, 그런 뭐 은빛 건물의 어떤 그 건물 뭐 그 문 이런 데 옆에 여기에서 이제 그 위치를 두고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왕 비서기관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극에서 한 번쯤 봤을 수도 있는 장면, 뇌 속에 있는 기억을 하나 또 끄집어내 볼게요. 왕이 노했습니다. 왕이 상당히 화가 났어요. 반역자를 체포하라.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이런 뭔가의 역모의 혐의가 있대. 그래서 체포했어. 그래서 무슨 대사가 나올 거냐? 죄인들을 의금부로 하옥하라. 의금부란 게 나와요. 이 의금부가 반역죄, 왕을 이제 왕의 반기를 드는 이런 역모를 꾀한 반역 죄인들을 다스리고, 강상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윤리를 거스른 이런 죄들, 신하가 왕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명을 거역했어? 반역을 꾀했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 이런 죄인들은 왕이 직접 심판하고 본보기를 보이겠다. 왕이 직접 심판하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이야. 물론 왕이 요 정도만 하지 모든 죄인들을 왕이 직접 다 할 수. 왕은 바빠요. 그죠? 일부 아주 중요한 악질 범죄자들을 이렇게 처결하겠다. 이게 바로 의금부입니다. 예. 그래서 왕의 비서기관과 사법기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조선의 권력 기관 중에서 첫 번째,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이 또 있어요. 자, 비리를 감찰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앞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가 있었냐? 신라의 사정부가 있었어요. 발해의 중정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려의 어사대가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다 감찰기관이에요. 조선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사헌부라는 기구입니다. 자, 이 사헌부는 신라 사정부 발해 중정대 고려 어사대와 같은 거예요. 관리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두 번째, 간언 간쟁을 담당한다. 간언 간쟁은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리들이에요. 자, 이 간언 간쟁을 담당한다. 간섭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게 고려 시대 때에는 낭사들이 이런 걸 주로 했었거든요. 낭사가 뭐였죠? 중서문화성에 제신과 낭사가 있었어요. 고려 통치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신과 낭사, 낭사, 그중에서 낭사가 어사대 관원과 서경 간쟁 봉박을 행한다, 뭐 언론기관이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자, 이런 간쟁을 담당하는 것을 기관을 따로 만든 겁니다. 자, 이게 태종 때 만든 그거예요. 사간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어. 그래서 간섭하고 아니되옵니다라고 해라. 나한테라기보다는 다른 잘못된 신하들을 간섭해 니들이 내가 너희들 잘 챙겨줄게. 이런 목적으로 두었는데 원래 목적은 주로 왕한테 잘못됐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겠죠. 예, 이게 사간원입니다. 자, 그리고 세종 때 집현전이란 걸 만들었었어요. 세종 때. 집현전이라는 기관은 세종 때 만들었는데 이 집현전이 하는 일이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거예요. 왕과 신하가 토론하면서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유교 학문에 대해서요. 성리학에 대해서. 성리학에서 유명한 책 이거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정책 얘기도 하고 정치 운영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요거는 신하가 스승으로서 왕을 교육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론이거든요. 전하께서 이번에 책 다 읽으셨죠? 거기에서 뭐라고 하던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다라고 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네. 여기서는 신하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왕이 신하와 동등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학술기관을 만든 거야. 그 정도가 되어야 조선이라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은 계속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존재가 그냥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왕에 있다 해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통치할 거야 조선아 마음대로 굴러가라 저놈을 배워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집현전인데 세종 때 만들어가지고 세종은 토론하고 얘기하고 관리들 의견을 듣고 이런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후 세조 수양대군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런 거 싫은 거야. 조카를 죽였다라는 소리를 할 것 같아. 수양대군 세조가 단종을 죽였잖아요. 계유정난 이후에 이제 막 죽이게 된다는 것도 봤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집현전을 세조가 폐지합니다. 그리고 성종 때 성종은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었던 세종과 유사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든 겁니다. 이름을 바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 홍문관입니다. 자, 홍문관. 이건 뭐였어요? 왕과 토론하고 왕을 가르치는 것이요. 당대 최고의 학자. 그죠? 가장 유식한 학자들이 여기에 많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홍문관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보석처럼 빛나고 유식한 관리들이 여기 가겠죠. 그래서 옥당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 옥이 이제 그 보석 옥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옥처럼 빛나는 관리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홍문관의 다른 별칭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뭐였었냐? 왕과 토론하면서 가르치는 그 행사를 경연이라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왕은요
정치 운영하고 신하들과 조회하고 이제 막 상소문 받으면서도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야,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거 안 하고 싶은 왕들도 막 나오는 거야. 막 배가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더워서, 대리 출석도 보내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홍문관이고요. 경연, 이 관리들이 왕을 가르치는 경연을 하기도 하더라. 자, 근데요, 요 3가지를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의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자, 사헌부가 감찰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간원은 간언 간쟁을 한다 그랬죠. 이 2 기관을 양사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들이 뭘 하냐? 여기 관리들이 그뿐만 아니라 서경권이란 걸 행사해요. 서경권은 고려시대에 봤었던 거거든요. 고려시대 때 어사대 관리와 낭사들이 이들을 대간이라는 관리들로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수행하더라라고 봤었어요. 그중에 서경권, 그래, 이들이 서경권과 관련한 행사, 서경권은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이 관리를 임명해도 될지 안 될지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물론 뭐 모든 관리가 그런 건 아닌데, 오품 이하 관리, 어느 정도의 그 밑에 있는 실무 관리 같은 경우들은 왕이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되게 높은 관리들은 왕과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조금 낮은 관리들 같은 경우는 전화를 이렇게 막 직접 뵐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왕이 딱 임명하는데 내가 잘 모르고 눈에 안 보이니까 니들이 잘하니까 니들이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줘. 이게 서경권이에요. 관리들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 동의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왕이, 야, 내가 듣기로 저 김아무개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 어떤 직책에다가 임명해. 그러면 이 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조사해 보니까 부적합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마음대로 통치 못하게끔 하는 뭔가의 안전장치 같은 거네요. 홍문관은 앞서 본 것처럼 왕에게 토론하면서 선생님처럼 교육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왕에게 정치적인 자문, 어드바이스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이 당연히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왕이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신하들 의견 다 귀 막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어라고 해도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지. 수업 때 가면은 전하, 옛 책에서는 이렇게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전하께서 공부 잘 하셨죠. 그 얘기 듣다 보면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3개의 이 기관들은 왕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뭔가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삼사라고 합니다. 조선의 삼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기존의 양사에다가 홍문관까지 해가지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통치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잔소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임명할 때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때에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비판하는 게 언론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막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싶은 왕은 이 삼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앞서 여러분 봤을 때 연산군 있죠. 사화에서 등장했을 때 연산군 조선의 폭군 중에 하나로서 결국에는 폐위됐었던 왕입니다. 사화 2차례 있었지. 이 연산군이 사화를 일으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삼사 관리들이 와가지고 전하, 통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관리 임명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연산군이 피곤해.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야, 삼사관리에 있는 애들 도대체 누구니? 알고 봤더니 살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살인을 어떻게 한번 확 혼내줄 방법이 없나? 라고 하다가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삼사관리로 살인들이 처음에 많이 진출했었던 거고,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기관을 담당했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청렴하고 중요한 직책이어야 해요.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가 중요하긴 한데 의정부 육조가 높은 신하들이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왕이 마음대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삼사 관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조선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한번 볼게요. 한성부는 수도 한양, 한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서울 쪽이죠.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울시청과 같은 이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춘추관은요, 요거는 다음 단원 문화편에서 볼 건데 조선이 편찬하는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이 실록을 편찬하고 기록하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성균관, 자, 이 성균관은요, 조선의 최고 국립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여러분들 뭐 있었냐면요, 고구려의 태학이 있었고요, 앞서. 그 다음에 신라의 국학이 있었죠. 신라의 국학은 중간에 태학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뭐 있었냐? 국자감이 있었어요. 물론 고려의 국자감은 고려 말 때 성균관 이름으로 개편되기도 했었다라는 게 잠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조선은 성균관이라는 기관을 다시 만든 겁니다. 최고 국립교육기관이야. 그런데 이 성균관 최고 국립교육기관에서 뭘 가르칠 거냐면 유학을 가르칠 거예요, 당연히. 유학, 성리학 이걸 가르칠 건데, 근데 이 밑에 보니까 말이죠.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된다. 이건 뭡니까? 성균관 국립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저 들어갈게요 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험 절차가 있어요. 과거 시험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생원과 진사라는 칭호가 주어질 건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다음 지방행정 얘기를 보겠습니다. 조선의 지방행정은 전국을 8도로 나누어서 운영할, 8개의 도로 나눠서 운영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조선이죠? 고려랑 비교해 볼게요. 고려 시대 때에는 전국을 8개 도가 아니라 5개의 도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었어요. 또 뭐 있었냐? 국경지대에 군사 이것저것 많이 두었었던 거 있었죠. 북계와 동계, 2개의 계로 끝나는 거. 양계가 있었어요. 아, 고려는 5도 양계였는데 조선은 8도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는 일반 행정단위, 군사 행정단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조선은 그냥 다 똑같이 8도, 8개 도로 하나로 일원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도 밑에 하부 행정단위로서 부, 목, 군, 현이라고 끝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였냐? 이거 고려 때 말씀드렸는데 서울특별시 있으면은 그 밑에 구가 있죠. 뭐 강남구, 뭐 영등포구 이런 구들 있잖아요. 그래. 또 뭐 경기도 밑에 도 밑에 시, 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 밑에 이런 행정 단위들이 존재를 하는데 8도의 책임자와 부목군현의 책임자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씩 볼게요. 8도 전국의 최고 지방행정 단위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강남구청장보다는 높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예요. 최고 주소 가장 앞에 오는 거.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동급이죠. 근데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 수원시장은 동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최상급 행정단위인 8도, 이 8도, 도의 장관직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직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관찰사라고 부릅니다. 관찰사는 8도를 총괄하는 거야.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 직책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관찰사는요. 다른 말로 감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예전 그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은 평양이 평안도 지역의 관찰사가 머무는 그 곳이거든요. 그러면 평안도 관찰사, 평양 감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데였나 봐. 가면은 여기에서 뭐 이것저것 뭐 뇌물도 받고 저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많아. 야, 평양 감사, 평안도 관찰사 가면은 진짜 막 뒷돈으로 받는 거 되게 많아. 근데 그래도 싫대 지가.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자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속담이에요. 그게 관찰사 또는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팔도가 있으면 여기에 관찰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도 밑에 뭐가 있었냐? 부모, 군, 현 이렇게 있었다며. 그 하부 행정단이. 그러면 여기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이 있겠죠. 그를 뭐라고 하냐? 바로 수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 뭐냐? 사또예요. 사또. 예, 이 사람이 수령입니다. 자, 이 수령은 지방관이야. 전국에 파견된 지방관입니다. 그러면 팔도와 관찰사, 부모, 군현의 수령, 이 관리들을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너 가가지고 사또로 열심히 일해. 너 가가지고 관찰사로서 잘 보고하고 일해. 관찰사는 요 밑에 하부행정은 수령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를 하겠죠. 상급기관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수령은 이 고을의 책임자로서 행정관료로서 공무원으로서 그 지역의 행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군사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질 거예요. 중앙에서 파견됐으니까 왕의 대리이니까 왕을 대신해서 그 지역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요즘이랑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사법 권한도 행사해요. 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시장이 재판 업무 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사는 따로 있잖아요. 지금은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은 당시는 그게 아니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령은 해야 될 임무를 7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요. 이걸 수령칠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수령이 해야 되는 7가지 임무, 예를 들어서 농업을 잘 증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유교 학문을 잘 발전시키고 교육하는 총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 업무를 잘 공정하고 간결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사도 잘 지휘해야 된다. 이런 기타 등등의 업무를 정리한 수령칠사라는 것이 나와 있기로 하다. 그래, 이거 보니까 바로 수령이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수령은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파견되는 관리였구나. 자, 근데 봐봐요. 제가 제 고향이 경기도 평택이란 말이에요. 조선에 태어났어. 자, 그래서 경기도 평택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고을 사또로 갈 수 있대.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뭐 다른 데 가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겠어요? 고향 가서 진짜 우리 고을의 사또가 됐다. 부모님한테도 막 효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어휴 출세했네. 이런 소리 듣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상피제, 이건 뭐냐면요. 나와 관련이 있는 직책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평택 출신이에요. 그러면 평택 지역에 사또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아이고 우리 임진석이 아니 이제 사또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앞으로 이제 좀 잘 좀 챙겨주고 내가 잘 봐줄게. 그럼 내가 또 저는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 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면 또 친구고 또 뭐 선배고 이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야. 예. 이게 상핏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본 적이 없는 정말 뭐 다른 곳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안 가본 도 저기 경상도 상주 지역을 갔어요. 예. 가본 적이 있나? 못 가본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 사또로 갔어.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또 나으리. 그렇지. 또 좋은 게 좋은 거 하니까 아이고 잘못 얘기하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 물론 저는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뭐 하냐? 임기로 돌려요. 예. 1년 단위, 5년 단위로 있다가 다른 데 가야 돼. 예. 권력과 그 지역 사람들과 결탁하지 말라라는 안전장치들이에요. 생각보다 조선이 굉장히 철저하게 뭔가 비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고을에 사또가 왔는데 일단 우리 고을의 실정을 잘 모르겠지요. 그렇죠? 우리 고을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상호간에 피한다, 상피제. 그렇지? 그래서 그 사또를 도와주기 위한 그 지역의 토착 세력가들이 있어요. 바로 향리입니다. 향리.
향리라고 불리는 계층들은요. 앞서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뭐 호장, 부호장 이런 표현 들어봤었죠. 예, 호장이라고 불리면은 향리 얘기예요. 향리가 뭐였었냐?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가 아니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과 원래부터 있었던 그 지역의 그 떵떵거리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지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있고요. 수령은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거예요. 그리고 수령을 도와주는 향리가 있어요. 향리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게 아니라 지방의 토착 세력가로서 향리는 그 지역의 이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령 입장에서는 향리한테 이런 거 좀 도와줘. 이런 거 좀 알아봐. 지시를 내릴 수 있겠죠. 이 수령이 사또라면 향리는 뭐냐? 이방이에요. 이방. 사또와 이방. 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방은 수령을 보좌하는 직책인데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어요. 보수도 없어요, 이들은. 그럼 뭐 자원봉사야, 겨우. 싫으면 하지 마요. 그래도 뭔가 사또한테 잘 보이면 뭐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향리는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는 권력이 별로 없어요. 고려와 달리 향리의 지위가 상당히 약화됐을 겁니다. 자, 이 향리가 이방인데 왜 이방이냐? 중앙정부에 여러분들 6조에 2호 예병 형공의 6조가 있잖아. 그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방, 호방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가장 서열 높은 게 이방이라 향리는 이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향리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정부 수령이 향리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지방의 양반들이 봤을 때 향리들은 얘들은 조금 하급 관리거든요. 지방에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아니 신분도 좀 낮은 하급 관리인데 수령 옆에서 저렇게 있다가 우리 고을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겠어.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게 유향소라는 걸 만들 겁니다. 지방 양반들이 수령을 도와주는 건데 향리를 견제하기도 할 거예요. 향리가 이상한 짓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바로 유향소야 지금. 그래서 조선의 유향소라는 기구는 지역의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겁니다. 좀 아까 그림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방의 행정은 수령이 지휘하고 총괄하는데 이걸 누가 도와주냐? 향리가 도와주면서 유향소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자. 근데 유향소 양반들은 향리보다 신분이 높기 때문에 잘하고 있나 못하나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유향소의 핵심 직책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좌수와 별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단어가 바로 유향소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고을에 사또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토착세력과 향리가 사또 이런 거 하시면은 고을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런가? 좀 정보 좀 갖고 오게. 알겠습니다. 사또. 이방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향소 양반들이 사또 나으리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양반들 모임입니다. 저 좌수가 저 별감이 이렇게 건의하는 거 잘 처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사또 입장에서는 고맙소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이 얘기를 듣던 중앙정부가 뭔가 깨름직해. 야, 유향소 말이야. 우리 중앙정부에서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사또 옆에서 얘들 뭐 신분도 높은 양반이라던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유향소에서 뭐 하는지 보고해 연락하는 걸 만들어요. 그게 경제소예요. 유향소를 견제하겠다. 이건 중앙정부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중앙정부가 파견한 거는 수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령이 혹시 휘둘리지 않게끔 제대로 견제하겠다라는 게 유향소가 되겠습니다. 경제소가 되겠어요. 그죠? 예. 이 유향소를 중앙정부가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세조 때 유향소를 이시에난이라는 난이 있으니까 이거를 폐지하기도 했었던 거야. 물론 폐지한 이후에 다시 부활하긴 합니다. 이게 지방행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등용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보자. 조선은 과거 시험의 비중이 고려에 비해서 훨씬 높아집니다. 과거 시험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뭐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이 도입된 거 봤었죠. 근데 과거 시험뿐 아니라 되게 중요하게 활용됐었던 게 있었어요. 조상님 잘 만나가지고 수저를 잘 물고 태어났습니다. 시험 안 보고 우린 관리될 수가 있지요. 고의 관리되는 방법이죠. 예, 음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조선도 음서제가 있어요. 근데 음서제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진짜 출세하려면 조선시대가는 시험을 어떻게든 봐야 돼. 아버지가 되게 높은 관리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높은 관리예요. 아, 저 아버지가 높은 관리라서 저 시험 안 보고 관리됐습니다. 저희 집안 좀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 가면은 욕해. 뭐라고 욕하냐? 아이고,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공부도 참 못했나 보군. 이러면 안 되잖아. 고려시대 때는 안 그랬어요. 조선 때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시험이 중요해졌다. 능력이 있어야 관리가 된다는 게 더 많아진 겁니다. 자, 과거 시험과 관련한 내용을 보자. 과거 시험은 조선시대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려 때에도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고려 과거 시험의 세 가지는 첫 번째 문과가 있어요. 일반 고위 관리 선발 시험. 그 다음에 잡과가 있어요. 잡과는 기술직 관리 시험.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려에게 직책을 주는 승과가 있었죠.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문과는 같아요. 문과는 일반 고위직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일반 고위직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인데 근데 조선의 과거 시험 3개 중에서 문과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고위직 관리 선발하는. 그래서 이런저런 제한을 좀 두어요. 아버지가 탐관오리였어? 아니, 그건 아버지고요. 저는 아닌데요. 넌 그래도 안 돼. 아니, 왜요? 아니, 그 아버지한테 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차별하는 게 어디 있으면. 아니, 그러면 다른 시험 봐. 문과는 안 되겠다, 야. 또, 서얼과 제가한 여성의 자손. 제가 했다라는 거 먼저 볼게요. 제가는 재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재혼을 해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전에 또 다른 남편이 있었고 또 다른 내 아버지와 만나가 재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나야. 그러면 나는 문과 응시를 볼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가 재혼했잖아. 그게 왜요? 아이, 그 재혼하는 거는 조선시대, 조선이란 국가에서 아니, 여자는 그 남편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남편 죽었다고 다른 남편 만나고 이거는 좀 아니. 라고 조선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재혼해서 자식 나면은 그건 너의 자유일 수 있어. 근데 그 자식은 문과 응시 못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여기 있어. 우리 조선은 그거 안 돼. 아니, 그래 전 뭐 먹고 삽니까? 아, 다른 시험 봐. 문과는 좀 그렇다야. 서얼은 뭐냐면요. 자, 남자가 있습니다. 부인이 있어요. 부부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야 하는 게 유교의 덕목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부인을 드리고 싶어. 또 다른 부인을 드리면 안 돼요. 조선사회에서도. 당연히 안 돼. 근데 편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애인을 부인처럼 두는 거야.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안 되는데 뭔가 편법처럼 만들어낸 거야. 그게 뭐냐? 첩이야, 첩. 남자는 부인 외에 첩을 둘 수 있어요. 첩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죠. 그 첩의 자식이 서자와 얼자, 서얼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예. 이 서얼들은 문과 응시를 볼 수 없어요. 예. 왜? 아니, 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네 아버지가 첩을 좀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기어이 드렸으니까 너 자식은 제한할 수밖에 없다. 저 억울합니다. 아니, 다른 시험 봐. 문과는 좀 그래. 이렇게 제한을 두기도 하는 시험이 문과예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니까 하는 것이. 이 문과는요. 시험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비시험과 본시험이 있어요. 예비시험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과 즉 최종 목표는 고위직 일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되게 높은 공무원 되는 시험. 오늘날로 치면은 행정고시 같은 시험이에요. 이 문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먼저 보는 시험이 바로 속과 시험이에요. 속과 시험엔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이 속과에는요. 생원과와 진사과, 그래서 합쳐서 생진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보냐? 생원시, 생원과라고도 하는데 이 시험은 유교 경전을 보는 시험이에요. 유교 경전? 공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주자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 경전 그 내용 학문의 깊이를 보는 거야.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겠어. 그 다음에 진사시 또는 진사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문예 시험 즉 글짓기 시험이야. 네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보겠어. 문장력을 보는 시험이야.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관리들을 뽑는 거예요. 합격하면 생원, 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합격했어요. 그럼 관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 근데 합격하면은 관리로 잘 안 가요. 왜냐? 합격했는데 좋은 관직을 안 줘. 아니, 좋은 관직 왜 안 줍니까? 합격했는데 더 공부해야 돼. 대신에 너희 합격생들은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줄게. 성균관. 조선의 최고 국립교육관이죠.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잘 안 가요. 보통은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공부를 더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속과 시험은 사실상 뭐냐? 성균관에 입학하는 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수능 같은 거예요. 뭐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응시하냐? 대과에 응시하고 이게 진짜 문과예요. 이게 본시험이에요. 여기서 합격하면 진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3차에 걸쳐서 합니다. 초시 1차 시험에, 복시 2차 시험에, 전시는 왕이 시험 문제 내가지고 왕이 시험 주관하는 거예요. 그 왕이 시험 주관할 때 물론 뭐 좋은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으로 관점했을 때는 이건 뭐지? 알쏭달쏭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야. 그게 아까 봤을 때 무슨 뭐 쓸쓸함은 어떤지. 그건 뭐 참고로 광해군이 냈었던 거고. 그다음에 담배를 널리 피고 나중에 정조가 담배를 좋아하셨나 봐요. 아무튼 그런 시험 절차를 거치면서 여기서 합격하면은 홍패라는 빨간색 합격 증서를 주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문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고위직 관리, 문관이라고 해요. 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소과 시험을 봐요. 합격하면은 생원 진사 칭호를 얻겠죠. 그러면 직접 관리가 된다라기보다는 성균관에 입학을 하죠.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 본 시험인 대과 시험 이게 본 문과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합격하면 문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 예비시험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고려와 다른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이게 없었어요. 무신들을 선발하는 무과가 없었습니다. 조선은 무과가 있어요. 무과는 뭘 하겠어요? 무신들, 즉 고위직 군인들, 군 장교 선발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군에서 쓸 수 있는 병법서를 잘 읽었느냐와 그 다음에 실기시험 같은 거 보겠죠. 말 타는 거, 활 쏘는 거 이런 거 보겠죠. 그죠? 말도 이거 되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말 잘 타면 되지 않습니까? 말을 거꾸로 타. 말을 매달려서 타요. 뭐 이런 시험을 막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같은 경우는 문과가 아니라 무과 출신이에요. 그래, 시험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하셨나 보구나. 그래, 조선은 무과가 있구나. 다음에 이건 고려랑 같습니다. 잡과가 있어요. 잡과는 기술 관리를 선발하는 건데 역과, 의과 이런 게 있어요. 역과는 통역관 얘기하는 거고 의과는 의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리들 해당 관청에서 주로 시험을 보게 되겠고요. 이 기술 관리들을 중인이다라고 할 건데 요거는 뒤에 사회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조선의 과거 시험인데 뭐가 없죠? 고려와 달리 승과는 존재하지 않죠. 뭐 잠깐 시행한 적은 있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조선시대 때는 승과가 존재하지 않아요. 승려 선발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실시는 매년 보진 않고요. 3년마다 한 번씩 봐요. 이건 뭐 고려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기 시험으로서 증광시, 알성시 이런 게 있는데 알성시 같은 경우는 성균관에서 이제 보기도 하는 이런 부정기 시험으로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이런 시험들 또한 존재하더라. 그래. 과거 시험 굉장히 어려운 거야. 매년 보는 것도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보고 경쟁률이 수만 대 1이에요. 여기서 합격하면 진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겠죠. 기타 관리 등용제도 한번 볼게요. 자, 조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있었는데
고려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무시험 관리제도. 아버지가 조상이 고위직 관리예요. 음서제도. 시험 안 보고 하는 거지.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관직에 임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고려에 비해서는 이 음서제도는 요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로 관리되면은 고위직 좋은 거 별로 주지도 않아.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시험 봐. 시험 봐서 합격해서 와. 우리 능력을 볼 거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시험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객관식 시험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으로 치면 행정고시랑 비슷하다는데 행정고시는 그거는 이제 논술 시험이거든요. 논하라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쭉 서술로 써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너무 막 시험 주관하는 게 너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직 같은 경우는 간단한 시험 절차 이런 걸 보거든요. 이게 취재 같은 시험이 이게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시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천거라는 것도 있어요. 시험을 안 보는데 어느 고을의 선비가 정말 유능합니다. 특채요, 특채. 공채 말고 특채다라고 해가지고 뭐 경력직으로 뽑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천거인데 이거 비슷한 게 바로 조광조 때 썼던 현량과 이게 바로 천거와 관련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적으로 했었던 제도이죠. 군사제도 보겠습니다. 조선의 군사제도는 중앙군, 지방군 나누어서 있는데 조선의 군사제도에서 중앙군은 조선 전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조선 전기거든요. 5위로 구성이 됩니다. 예, 중앙정부가 5위의 군사를 두면서 이제 직업군인도 두고 여기에 이제 의무군도 두면서 군대를 운영할 겁니다. 지방은 군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영진군이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 방어는 진관체제를 기본으로 해요. 자, 일단 요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가볍게 보세요. 영진군은 지방의 군대를 조선시대 때는 영진군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진관체제는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군대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할 건지 방법이야, 방법.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자, 예를 들어 진관체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역이 있다라고 치자.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진군 군대를 막 두는 겁니다. 자, 근데 2번에서 적군이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방어할 건지 2번이 방어한다. 4번에 침입했어. 그러면 방어를 어떻게 할 거야? 4번이 방어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조선 후기는 바뀌어요. 자, 이렇게 이 고을이 책임지고 방어하는 게 진관체제예요. 지역 단위 방어예요. 이 지역 단위로 방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침입하면은 누가 지휘합니까? 이 고을의 수령이 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고을에서 방어를 하려면 군대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여기는 군대가 1000명인데 여긴 2명 있어요. 그럼 안 되지. 2명이 어떻게 막아? 그래서 여기도 1000명 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군대를 많이 두어야 돼요. 잡색군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을 군대에 안 데려와도 되는 사람들을 그냥 싹 잡다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아서 구성한 일종의 예비군이에요. 그러면 영진군이 있는데 지금 요 영진군뿐 아니라 숫자가 부족하니까 잡색군도 두어서 방어하면은 얘들이 책임지고 방어할 수 있겠죠. 이게 뭐다? 진관체제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문제가 생길 거야. 군사제도가 잘 돌아가면 여기도 충분한 병력도 있어서 괜찮을 텐데 이게 조선이 시간이 지나면은 군대 사람이 조금씩 없어질 거야.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서 요거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로 안 되네. 병력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모여. 4번에 문제가 생겼어. 1, 2, 3번 모여. 중앙에서 지휘관을 보내줄게. 이런 제도로 바꿀 거예요. 자, 교통통신제도 보겠습니다. 교통제도로서 조선시대 때 세금을 걷습니다. 일단 자, 세금을 걷는다 치자. 세금을 걷는데 뭐로 걷냐? 쌀, 곡물 이런 걸로 걷을 거야. 즉 예를 들어 쌀로 걷었다 칩시다. 쌀을 곡물로 걷었어요. 세금으로 걷었어. 걷은 다음에 지방에 걷은 이 곡식들을 모아서 중앙정부로 실어 날라야죠. 그렇지? 그러면 뭐 돈이야. 지금이야.
인터넷 뱅킹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입금하면 세금도 입금하면은 바로바로 갑니다. 뭐 전용 계좌 해가지고 뭐 언제까지 입금해 주시지 않으면은 뭐 이런저런 뭐 조치가 있어 해야 되네 해가지고 이제 입금하고 또 뭐 자동 이체로 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모았어요. 그러면은 그 모으는 거를 한 번에 다 못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거점이 있어요. 이거를 조창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창에 모인 세금 곡식을 서울에 있는 곡식 창고에 실어 나를 겁니다. 거기를 경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제도를 조세를 운반하는 제도예요. 조운제도라고 합니다. 창고를 두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로가 육로가 발달하지 않아요. 즉, 지방의 육지의 도로 이게 발달하지 않아.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저기 그 여행 같은 거 가보세요. 저기 전라도 쪽 요런 쪽 아닌 이상 여행을 가면은 뭐가 엄청 많을 거냐면은 터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잖아. 잘 생각해봐 여러분. 아니면 앞으로 여행 갈 때 이제 뭐 전라도 평지 그 평야지대 이런 쪽 아니면은 갈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터널을 지금 몇 번 지나고 있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산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로 발달이 힘들어요. 우리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좋은 제도 창고들은 주로 강가, 바닷가, 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들이 명을 전해야 돼. 또는 관리들이 지방에 파견돼야 돼. 근데 못 타고 가. 비행기요. 없죠? KTX요. 없어요. 그죠? 운전해서 가죠. 없어요. 예. 말 타고 가겠죠. 아니면 걸어가겠죠. 말 타는데 말이 중간에 지치면 뭐 주유소 가요? 얘도 쉬어야 돼. 말도 계속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갈아타는 이런 말을 제공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 앞에 갖고 이제 나 관리 맞아요.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통신제도. 자, 위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적이 침입을 했어요. 빨리 알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알려요? 핸드폰 없어. 메일도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직접 가야 돼. 사람이 직접 가는 거는 근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빨리 가는 제도가 있긴 해요. 파발 제도. 예. 근데 이건 가는데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마다 불 피우는 굴뚝을 만들어 두는 것이요. 평소에 하나를 피우는데 하나를 더 피워. 낮에는 연기를 보고서 파악하는가, 밤이 되면은 불을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2개, 3개가 있어. 그러면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정말 위급한 적이 침입한 상황이다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봉수제라는 겁니다. 봉수제도. 예. 봉수. 거기에 그 굴뚝을 봉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봉수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연기가 굴뚝이 지금 2개의 연기가 오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도 빨리 피워야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남산 쪽에 중앙 봉수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연락을 받는 거예요. 전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국경이대 위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용 알려오는 것이. 예, 요게 바로 통신제도였습니다. 자, 조선이란 나라 어때요? 예, 시스템 보니까 뭔가 그냥 듬성듬성하게 제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제도는 이런 국가는 아니죠.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국가를 잘 유지하기 위한 이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문제편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의 통치 체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정치 제도들, 내용들,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 과거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외울 게 많아 보이는데, 과연 우리 문제는 또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 얘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가 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관서다라고 하면은 관청을 의미합니다. 자, 이 조직, 어떤 관청 조직에 대한 설명인지. 자, 보니까 좀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체험활동 소감문인데 보니까 뭐 승경도라는 놀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승경도가 뭔가 보니까요, 관직 이름 같은 것들을 쭉 적어 놓고요. 유술 던진 다음에 앞으로 전진 뭐 이렇게 가나 봅니다. 자, 그래서 잘하면은 승진으로 가는 건데 잘못하면은 파직되거나 사약까지 맞는데요. 야, 이거 뭐 인생 게임 같은 거네요. 자, 근데 보니까 뭐 던져서 놀고.
약간 뭐 좀 보드게임. 야, 우리의 K 보드게임이 있었구나. 승경도라는 이런 놀이가 있었나 봅니다. 물론 요거를 직접 물어보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 관청, 관련된 관청이 무엇인지를 요 뒤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니까 뭐 은대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를 총괄하는 보니까 도승지라는 직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승지요? 어서 들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 관청의 별칭이 은대라고도 하지요. 자, 지금 요건 뭐지요? 바로 승정원. 자, 도승지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또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찾는 이런 관직이다. 예, 도승지 어디 있느냐? 도승지 개 있느냐? 도승지는 들라하라. 이게 바로 도승지이지요. 승정원의 우두머리 직책이더라. 자, 승정원이 하는 이유가 일이 바로 이제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명령을 전달하는 왕명출납의 기능 또는 비서 기능을 시행하는구나. 자, 답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승정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비서기관이면서 왕권을 뒷받침하죠. 왕명출납을 담당하게 되는구나. 자, 나머지 다른 것들을 볼게요.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는 수도 한양 한성의 각종 통치 관련된 행정권을 수행한다. 여기 이제 한성부라고도 불리는 이런 조직이지요. 자, 2번에 재상들의 합의에서 국정을 총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정을 총괄하니까 최고 권력기관을 의미합니다. 바로 의정부. 의정부는 조선 전기 최고 권력기구이면서 재상들의 합의에 의해서 여기서 재상이다라고 하면은 의정부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이런 정승대 합의에 의한 국정총괄기구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 권력기구이네요. 자, 3번에 반역죄와 강상죄 같은 이런 대역죄인 또는 강상죄를 저지른 이런 대역죄인들, 중죄인들 이들을 다스리는 이 정도면 전하가 등판하셔야 되겠다. 그죠? 왕 직속의 사법기구 의금부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에서 뭐 의금부로 끌려가게 생겼대 막 이런 얘기들 나오기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직접 하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 자, 5번에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다라는 것은 국방상의 문제다.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기구.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요. 예, 뒤에 나옵니다. 바로 변란에 대비하는 비변사라는 일종의 임시회의 기구인데요.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은 최고 관청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요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후기의 최고 권력 기구화되는 조직. 자, 그래서 승정원을 고르는 4번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여기도 어떤 조직인데요. 보니까 감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찰. 그리고 대사헌이라는 직책이 있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관리의 위법 사항을 규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조직은 관리 감찰 기능, 관리의 위법 사항을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다루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바로 사헌부이죠. 사헌부의 최고 관직이 대사헌,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사헌부는 3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3사다라고 하면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3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3사 중에 하나이네요. 자, 이 사헌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기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앞서도 봤었던 한성부. 예, 이는 오답 유도로만 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2번, 왕명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다. 아까 문제 풀었는데요. 승정원, 도승지 직책.
3번에 왕의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다시 한번 볼까요? 3, 4. 자, 3, 4의 기능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간원, 사헌부, 그리고 홍문관, 요렇게 세 가지를 3, 4 언론기관이다라고 하는데, 사간원, 요거는 간언, 간쟁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요. 사헌부는 관리 감찰 기능을 다룬다라고 봤었습니다. 홍문관은 왕의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사간원과 사헌부는 서경, 간쟁, 봉박과 같은 이런 업무 권한을 수행한다라고 봤었거든요. 관리 임명 동의권, 간쟁, 간언, 봉박은 국왕의 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권한들.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왕을 가르치는 경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라고 봤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기를 보자면요. 왕에게 3번에 보기 3번에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그러면 요거는 홍문관, 3, 4 중에 홍문관이 되겠죠. 4번에 역사서 편찬,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자, 요거는 춘추관, 조선왕조실록에서 다시 등장하는 조직이에요. 5번에 오품위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한다. 관리 임명과 관련한 동의권이다. 서경권이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사헌부의 기능, 관리 감찰 및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구나. 3, 4 중에 하나구나.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은요, 의정부와 육조의 중심, 그리고 승정원 의금부, 이런 것들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3, 4,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요렇게 기본적으로 두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에. 자, 보니까요, 지금 평양에 새로 부임하셨대요. 중앙정부가 아니구나. 평양에 부임했었네. 지방에 부임했네요. 어떤 직책인가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직책 같은데요.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도 불렸어요. 평양감사로 임명되었구나.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지. 이런 속담. 평양감사 저도 자기가 싫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게 뭐죠? 평양은 당시 평안도의 중심인데 도에 파견된 최고 직책. 바로 관찰사입니다. 관찰사는 조선시대 최상급 행정기관, 조선은 8도로 나눠져 있지요. 자, 여기에 파견된 지방 장관입니다. 그리고 도 이하에 부, 목, 군, 현, 자, 이런 하부 행정 조직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령이 파견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도의 관찰사는 수령을 감시 감독하는구나. 1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 간관으로서 간쟁봉박, 간관은 사간원의 직책을 이야기를 해요. 3, 4 중에 하나였었죠. 사간원. 2번에 육조 직계제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육조 직계제가 뭐였지?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가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죠. 의정부는 뭐였었냐? 최고 중앙관서인데요.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는구나. 그리고 결정된 정책을 육조에서 2호 예병 현공의 육조 조직을 나누어서 여기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육조 직계제는 왕, 내가 직접 명령, 나한테 직접 보고 너희들은 논의만 해. 이런 거였었어요. 이게 육조 직계제, 태종과 세조 때 시행된 제도였었죠. 자, 그러면 육조 직계제 실시로 권한이 약화된 거는 뭐죠? 의정부의 권한 약화죠. 그래서 2번은 의정부 조직입니다. 3번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뭔지 모르겠는데요?
호장은 어디서 보지 않았나? 고려시대 때? 예. 고려시대 때 봤었던 향리직책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조선의 지방행정이다라고 하면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지방행정을 총괄하고요. 향리, 예, 토착 세력과 향리가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향리를 감시하면서 수령을 또 보좌하기도 하는 자치기구인 유향소가 존재했었어요. 그러네. 그 향리, 토착 세력가. 4번에 관내 군현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하였다. 예, 수령 상급, 부목군현의 상급이 바로 도의 관찰사니까요. 그죠? 감독하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향소 품관을 감독하였다. 자, 유향소는 지방행정의 자치기구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유향소가 운영되는데 중앙에서 경제소를 두어서 감시 감독한다 그랬죠. 그러면 5번은 중앙에서 이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구나 라는 사실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향소가 뭔지 경제소가 뭔지 예, 각각의 행정, 지방행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로 파악을 해 주시면 되는 조선시대 지방행정 문제였었어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지도에 보니까요. 화살표가 경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창 이런 것들이 막 있죠. 자, 이 제도는 각지에 설치된 조창에서 물자를 모아 서울의 경창으로 실어 나르도록 하는 육로도 있는데 수로 해로 예, 수로와 해로가 좀 더 진한 화살표죠. 수로 해로 중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 제도는 조세를 거두어서 운반하는 조운제도이지요. 조운제도가 뭔데요? 조세를 세금을 곡식으로 거둔 다음에 이거 현물입니다. 이것을 서울의 경창으로 수도로 실어 나르도록 하는 예, 세금 운반 제도예요. 그래서 1번이죠. 현물로 거둔 조세를 운반하기 위한 이런 조운제도이구나. 자, 2번 보겠습니다. 공문서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자, 공문서, 전하께서 어명을 내렸습니다. 무슨 문서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보고할 게 있어요. 이걸 열심히 빨리 갖다 드려야 되죠. 그죠? 예,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는 이런 통신제도. 바로 파발제도인데요. 뭐로 요거를 전달할까요? 가장 빠른 거. 예. 사람이 뛰면은 보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러면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각 거점이 있어야 되겠죠. 역말을 제공하는 역원제요. 여기서 말을 갈아탈 수 있게끔 말을 내어줘야겠죠. 그 증빙, 그 표식이 마패가 되는 거죠. 예, 파발과 역원제는요, 교통통신제도와 관련한 조선시대 때 중앙집권화 정책입니다. 3번은요,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예, 진짜 빨리 군사적으로 위급하다 그러면 산에다가 요거 하는 거 아닙니까? 봉수대 이런 거 둔 다음에 연기, 불 몇 개 피우느냐 여부 보고서 여엽산에서 요거 보고 또 피우고 해가지고 서울까지 요렇게 전달하는 봉수제가 되겠죠. 자, 5번은요. 춘궁기의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갚도록 하였다. 예, 빌려준 다음에 갚도록 하는 이런 제도. 바로 의창이라는 기구가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환곡제도다라고 하죠. 예, 조선시대 의창이 담당하게 될 건데요. 환곡제도다라고 하면은 옛날 고구려 진대법부터 이어졌었던 일종의 춘대, 추납 제도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의 과거 시험과 관련한 내용도 예,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복습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